AI 모델 오픈 AI와 합작해서 만든 아테네가 출시하는 또 엄청난 해기도 하고 중간 선거 있죠. 월드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췄는데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제타의 주간 소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주간 뉴스 형태로 제타에 대한 소식들을 업로드 하겠지만 이 섹터 특성상도 그렇고 제타가 아직 소식이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타의 주간 있었던 소식들과 이 제타의 매력이라든지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보는 그런 식으로 소식과 회사가 갖고 있는 해자라든지 회사의 장점 그리고 제타가 왜 매력적인 기업인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시면 이게 오픈 AI, 챗GPT와의 협업이 CES에서 있었죠. 그렇게 쭉 상승했던 주가가 이제 엔트로픽발 소프트웨어 조정과 함께 스물스물 내려오다가 그게 심해지면서 다시 16불, 17불대로 내려앉아가지고 아마 저가가 14불대 앞자리 살짝 보고 반등해서 올라왔을 거예요. 우선 제타는 24불 때도 그렇게 비싼 밸류의 주식은 아니었거든요. 이때도 좀 저평가 형태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완전 진짜 저평가 수준, 더 저평가. 이건 이제 회사가 망해가야지 불신으로 가득할 때 받을 수 있는 밸류거든요. 소프트웨어에서 PS 레이시오 지표가 아마 3배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사스형 소프트웨어는 원래 6배에서 8배가 좀 정배 같은 느낌이거든요. 소프트웨어에서는 룰 오브 40이라고 이제 성장률과 이익률 뭐 이런 것들을 더해서 40이 넘어가면은 성장성이 높고 잘 쳐주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제타가 받고 있는 밸류는 성장이 멈춰버린 이제 고전 산업 같은 그런 곳에서 나오는 밸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 섹터가 아무리 하락을 했어도 원래 받아야 될 평가보다 훨씬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주가가 단순히 싸졌다가 아니라 얘네가 벌고 있는 그 금액 대비 주가가 정상적인 밸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 시장은 이성적이지가 않고 비이상적인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올라가는 게 이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점해서 좀 힘든 시간이지만 이거를 견뎌내면 어차피 24불 때도 싼 가격이기 때문에 더 잘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타는 저한테 26년 먹거리 같은 거고 26년 말 그때 이게 얼마일지가 저한테는 좀 중요하거든요. 뭐 26년에 시장에 선택을 못 받았어도 27년 성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 성장 스토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 그냥 들고 갈 예정이긴 합니다. 중간에 그런 스토리가 깨진다면 당연히 손절이든 익절이든 나가야겠죠. 지금 밸류가 이때 보시면은 10불 때까지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10불 때 봤던 밸류 평가가 지금은 매출 성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돈을 벌고 FCF, 프리캐시플로우가 계속 찰 텐데 그 쌓이는 잔고 대비 뭐 기업이 성장한 대비 이때랑 지금이랑 거의 가치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가 이제 4월 때 관세 전쟁 때죠. 공매도 한번 맞고 가다가 실적 한번 절어서 내려오는 와중에 관세 전쟁 터진 게 10불 때예요. 그게 지금 사스 아포칼립토에 불어온 이런 소프트웨어 조정 장에 그 10불 때까지 다시 내려앉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 10불 때가 지금은 이 16불 때, 14불 때, 뭐 많게는 15불 때까지 열어둘 수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뭐 더 떨어진다면 사실 이 회사가 망해서 더 침몰하느냐 아니면 시장의 노이즈를 이겨내고 돈 버는 거대로 평가받느냐거든요. 저는 어차피 주식은 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정상 밸류 받을 거라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제타의 매출 성장이거든요. 일단 19년부터 보시면은 이제 매출 성장이 가다가 이제 계속 좀 가파라지는 느낌이죠. 이제 매출의 파이가 늘었는데 성장성이 가속화된다. 살짝 J커브 형태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터지냐? AI 때문인데 이제 AI 판이 깔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타가 옛날에 이메일을 통한 광고 대행사였다면은 이제는 이 준비해둔 AI, 이 AI의 효율과 고객들이 써보면서 그거에 대한 ROI, 이제 투자 대비 매출인데 내가 만약에 1달러를 내면 6달러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로부터 확인이 돼서 고객 이탈이 없습니다. 고객 순유지율이 115% 정도 되는데 고객들이 매년 15% 이상의 금액을 더 쓰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한마디로 락인된 고객들이 계속 만족하고 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타는 일반 사스 모델과 다르게 사용량 대비 가금책이어가지고 사용량이 늘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스의 멸망과는 좀 맞지 않는 거기에 위험성을 피해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년도 이제 실적 발표 2월 24일인가 23일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18일로 말하는 것도 있고 24일로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때 좀 가이던스보다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근거가 뭐냐면은 제타가 17분기 연속 가이던스보다 잘 나왔거든요. 비트를 하는 기업이에요. 얘네들이 원래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좀 낮게 말하고 실적 발표 때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17분기째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이던스를 어긴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오히려 비트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확정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26년 가이던스도 상향했죠, 제타는. 이것도 계속 이런 전략으로 한다면 당연히 더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매력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속도가 더 커질 건데 파이가 커졌는데도 26년 성장성을 3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30 몇 퍼로 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이던스기 때문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믿을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타에서는 28년 계획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갈 거다라는 숫자를 좀 내놓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26년도는 이제 첫 흑자, 논갭 흑자가 아닌 갭 흑자 전환의 첫 해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제 그러면 숫자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주가는 만약에 못 오른다, 못 오르거나 내려간다. 그러면 애초에 제가 알던 주식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타라는 기업은 FCF, 남는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자사주 매입을 더 공격적으로 아마 할 거예요. 이미 제타는 자사주 매입이 25년도에 한번 끝나서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더 넓혀서 실행한다고 승인을 받고 실행 중일 겁니다, 지금. 지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간을 정해놨으니까 그 안에는 계속 매수를 하겠죠. 이 돈을 써야 되니까 자사주 매입으로. 그리고 블랙록 CEO의 레리 핑크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델, 데이터,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이 초기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데이터, 이 인프라 이거를 좀 해놓은 게 제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마케팅의 OS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광고 대행사 그 정도 평가를 받았다면 이제는 마케팅을 해주는 AI 에이전틱 그런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케팅을 총괄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아테나라는 모델을 오픈 AI와 합작해서 만드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AI 모델 플러스 데이터에 이제 뇌를 넣는 격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도 흐물고 자연어 대화로 간단하게 실행까지 해주는 그런 에이전틱을 갖추고 있는 AI 모델이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베타에서는. 그리고 CEO가 말하기를 4분기 때 AI 모델의 사용량이 급증을 했다. 그게 이제 20배인가? 뭐 이렇게 엄청난 급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량 자체가. 그런데 제타는 사용량 대비 과금이니까 4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26년 상반기 3월 말 끝나고 4월부터 이제 전부 다 쓸 수 있게 열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많죠. 26년에. 그런 모멘텀들이 숨어져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다 무시당하고 우려가 깊은 조금 저평가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내가 틀린 건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지만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믿고 투자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제타가 저평가 해소해서 중간 등급의 평가, 그냥 원래 받아야 될 평균 평가만 받아도 이거보다는 당연히 훨씬 높은 가격, 뭐 3, 40불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돼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가격 밑으로는 시나리오가 깨지지 않는 이상 팔 생각은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도 소프트웨어가 대체될 거라는 그런 거는 조금 우려감이 깊다. 세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발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도와주는 게 AI 역할이다. 좀 더 효율성 좋게.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소프트웨어의 효율을 올려주는 오히려 소프트웨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AI라고 인터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대체될 수 있는 사스형 소프트웨어는 그 API만 빌려와서 껍데기만 씌워서 UI만 편하게 한 불편하면서도 뭐 업데이트도 없고 혁신적이지도 않으면서 뭔가 해줄 해자력이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아마 대체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위기인 거지 데이터 해자가 있는 곳은 저는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AI가 뭔가를 하려면 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AI가 되게 솜씨 좋은 미슐랭 셰프라고 칩시다. 그러려면은 어쨌든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가 데이터입니다. 이 재료가 없으면 뭐 얘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요리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료가 없는데 뭘 만들어? 그 재료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AI가 학습을 할 수 없어요. 오픈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데이터 뭐 하려고 뭐 어떻게 뭐 하고 하면 그냥 여기 기업은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이슈도 있고 벌금부터 소송까지 해서 그런 데이터로 만약에 데이터를 학습하면 그 모델을 폐기해야 되는 그런 법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뉴스를 보면은 제타 글로벌의 강세 전망 이론에 대한 뉴스입니다. 제타에 대한 강력한 강세론을 정리한 내용인데 실적의 연속성과 질적 성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7분기 연속 실적 상해 시장 예상치를 비트하고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기록을 17분기째 이어오며 경영진의 실행력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이미 검증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귀를 막고 안 듣고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시장의 선택을 받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핵심 매출의 가속화인데 정치 광고나 M&A 효과를 제외한 순수 핵심 매출 성장률이 28%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6년에 가이던스 상향한 거는 이번에 마리골드라는 곳을 인수해서 완벽하게 이제 합쳐졌는데, 그게 이제 26년부터 제대로 뭔가 평가되면서 매출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개선되고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 실적 발표 때 뭐 컨퍼런스 콜이나 그런 데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자세히 보려면 이번 실적 발표 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의 고도화인데 소규모 고객이 대형 고객으로 전환되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스케일러 고객들이 굉장히 조금 늘어나는 편이에요. 금액도 올라가고요. 이 사람들이 쓰는 평균 금액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캐시플로우 FCF의 폭발인데, 잉여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 83% 급증하며 단순 성장주를 넘어 현금 복리 제조기로 진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 에비타가 전년 대비 46% 증가하며 23%라는 역대급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성장성이 엄청나죠? 25년에는 논갭 조정 에비타의 흑자지만, 이건 원래부터 근데 흑자였어요. 흑자지만 26년부터는 조정 에비타가 아닌 EPS 흑자, 갭 흑자로 돌아서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면서 AI 모델 오픈 AI와 합작해서 만든 아테네가 출시하는 또 엄청난 해기도 하고, 중간 선거 있죠. 월드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췄는데 계속 아래로 그렇게 있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뭔가 잘못 보고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도 있는데 순현금 상태의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주가 방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자사주 매입도 아니고 이번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다시 또 금액을 키워서 한 번 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주가 촉매제를 보자면은 메리골드 효과 미반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26년대 가이던스 상향하고 좋을 거라고 봤던 게 이 효과의 반영입니다. 현재 가이던스에는 뒤에 살펴볼 메리골드 인수에 따른 실적 기여분이 보수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아놨어요. 향후 추가 상향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AI 아테나, 이거의 상용화인데 제타의 AI 대화형 에이전트인 아테나의 본격적인 매출 기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엠러빈이 될 수도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엠러빈이 이 AI 모델 나오고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주가 자체도 엄청난 상승을 했거든요. 거기에 핵심은 엠러빈의 AI 모델에 있어요. 제가 제타를 처음 다뤘던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평가의 매력입니다. 현재 가치가 EV EBITDA 기준으로 13.9배 수준으로 성장성과 현금 흐름에 비해 시장에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PS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3배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걸로 하니까 13배면 높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다른 곳은 30배에서 40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같은 섹터 그 밸류에서 엄청난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깊죠. 정리해보자면은 저 기사는 제타글로벌을 공매도 리포트의 파동을 실적으로 완전히 잠재운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6년 가이던스가 보수적이라는 점과 폭발적인 FCF 성장세를 고려할 때 주가가 대대적으로 재평가, 리레이팅 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 소식은 이제 공시입니다. 제타에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리골드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분 인수 최종 완료했다는 그냥 공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한 건데 공시로 이제 완전히 완료했다, 뭐 이렇게 공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수 대금으로 현금 1억 달러와 제타글로벌의 클래스 A 보통주 약 533만 주를 지급했으며 추가로 3개월 이내에 지급할 판매자 어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인수 금액은 공시를 냈을 때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현금 1억 달러 약 1,400억, 보통주 약 533만 주, 1억 달러 내외로 평가되고 있고요. 판매자 어음은 약 1,000만 달러 규모입니다. 합계 보자면은 하나 약 2,800억에서 2,900억 정도 되는데 그냥 뭐 3,00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이 정도 규모는 제타의 연간 매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공격적인 규모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 당시에. 이 뉴스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제타글로벌이 메리골드의 엔터프라이즈 부분을 인수한다는 사실은 이미 이 공시 이전 약 11월 초에 이미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수한다는 뉴스 자체는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공시의 역할이 뭐냐면은, 해당 공시는 말했던 대로 인수가 오늘 날짜로 법적, 재무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고, 단순히 인수가 끝났다는 알림에 그치지 않고 인수 이후에 합병 시너지를 반영한 구체적인 실적 가이던스, 26년 전망치 등을 이번 공시를 통해 공식화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이번 인수가 완료됨에 따라 25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5% 성장, 26년 전체 매출은 약 10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약 2.1억 달러를 들여 인수를 마무리했으며
그 효과는 작년 말 4분기 실적에 일부 반영되기 시작해 올해 26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점프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수를 통한 외형 성장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건데 이 인수를 통해 외형 성장 제대로 결합이 좀 잘 돼서 잘 가면은 호재인데 이게 이제 둘이 섞이는 과정에서 조금 삐그덕 하면서 그 시너지가 제대로 안 나오면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여서 하락 아니면 횡보, 상승의 풀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제타는 이미 여러 기업을 인수한 회사거든요. 그렇게 외형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초반에는 일단 제타는 JMP라고 제타 마케팅 플랫폼 여기에 이제 통합시키는 거를 애초에 목적으로 인수하면서 인수 자체를 여기 묶어버리는 형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인수해서 JMP 여기다가 좀 집어넣어서 인수했을 때 그 기업의 시너지를 같이 끌어올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지만 뭐 100%라는 건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인수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면서 잘 하면은 올라가는데 여기서 삐그덕거리면 아무래도 이게 매출과 성장 이제 재무적 숫자로 찍히다 보니까 이런 압박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은 이분이 이제 제타의 CEO거든요. 좀 연쇄 창업가라는 소리를 듣는 분인데 일단 제타가 만들어진 지는 19년이 됐습니다. 상장은 21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제타는 AI를 17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AI 붐에 따라서 AI 이름표를 갖다 붙인 기업이 아니에요. 이 전에는 이제 파편화된 데이터를 주워 모은 그런 과정이었고 그 후로부터 17년도에 그걸로 AI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21년도에 상장을 한 겁니다. 21년도 때 상장할 때 AI 플러스 데이터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를 걸고 나온 기업이거든요. 21년도는 언제냐면은 챗GPT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행에 편승한 기업이 아니라 원래부터 AI를 준비해왔던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CES 채널에 진행된 제타글로벌 CEO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기서 CEO가 우리는 어제 오늘 AI를 시작한 게 아니다. 7년의 업력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최근 1, 2년 사이 AI 열풍에 올라탔지만 제타는 이미 17년도부터 AI를 프로그래밍해온 준비된 AI 기업임을 강조했습니다. 포레스터의 분석을 인용하며 제타의 솔루션에 1달러를 투자하면 고객사는 6에서 7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압도적인 가성비 ROI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CEO가 직접 말하는 거고 이미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이뤄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3월달에 그 아테나 AI 모델이 나오면 이거를 10달러까지 올리겠다. 10배 상승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타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광고도 하지만 광고비 낭비를 막는 진짜 지능형 마케팅이 좀 강점인데 불필요한 타겟팅을 제거해줍니다. 기존 마케팅은 이미 물건을 산 사람에게도 광고를 계속 보여주지만 제타의 AI는 CRM, 고객 데이터와 연동하여 이미 구매한 고객을 광고 대상에서 즉시 제외함으로써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AI 모델 제타의 대화형 AI 에이전트인 아테나가 오픈 AI 앱 레이어에 네이티브로 통합될 예정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제타의 기술력이 글로벌 표준에 근접했음을 의미해줍니다. 이 오픈 AI가 가지는 상징성은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파트너십을 했다? 이거는 지금 불고 있는 사스포칼립스에서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클로드보다 기술력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픈 AI는 뭐 같거나 당연히 높겠죠. 이게 일단 1, 2등을 다투고 있는 거니까 오픈 AI의 챗GPT는 뭐 제미니, 오픈 AI, 클로드 뭐 이런 것들과 상위를 다투고 있는데 오픈 AI 모델도 굉장히 상위에 있는 기술력이 더 높고 자본력도 더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곳에서 클로드에서 단순히 대체가 되는 기업이라면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없죠. 그냥 API 팔거나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 대체가 안 된다는 다른 근거들도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봐도 대체되기 힘든 해저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픈 AI도 파트너십을 맺을 때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기업이에요. 뭐 실사도 나갈 거고 여기 팀들이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데이터의 질이라든지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이슈가 안 될 기업인지 이런 것부터 다 따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타가 통과돼서 같이 함께 파트너십을 한다는 거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적 자신감을 드러내는데 압도적인 성장 지표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은 30% 이상 잉여 현금 흐름 FCF는 무려 75% 이상 성장해 왔습니다. 이 FCF가 계속 늘고 쌓인다는 것은 돈을 실제로 번다는 소리예요. 공매도한테 공격받은 게 너네 매출 부풀리기 아니야? 회계부정 있는 거 아니야? 너네끼리 돌려먹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거를 그냥 이것만 봐도 아닌 게 보여요. 그러면 돈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기 기업이 자사주 매입하고 뭐 인수하고 저 돈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왜 적자냐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많이들 아시는 이 SBC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SBC도 25년도에 줄일 거고 이미 줄였다. 그걸 26년도에 더 줄이겠다. 10%
미만으로 줄여버리겠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계속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26년 완전 갭 흑자 전환 되는 게 이 SBC가 줄어듦도 있지만 매출도 성장하니까 덩달아 이제 엇박자로 나가는 거죠. 좋은 쪽으로. 안 좋은 건 내려가고 좋은 건 올라가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타는 채용을 줄이고 있어요. 채용을 줄이지만 효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벌어다주는 돈은 올라가는데 직원 수는 늘리지 않고 있다.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 회사가 이미 AI로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을. 이 채널 및 행사의 의미를 보자면은 CES 공식 채널은 전 세계 테크 리더들이 모이는 공신력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CEO가 직접 구체적인 파트너십과 재무 수치를 언급했다는 것은 시장 이번에는 매우 강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타는 말로만 AI를 외치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17년도부터 준비되어 1달러를 넣으면 7달러를 벌어다주는 실전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이나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6년을 준비할 때 AI 기업이 AI로 돈을 벌어 못 벌어 이거를 굉장히 많은 의심과 질문, 테스트, 결과를 시장에서 요구할 걸로 봤기 때문에 그거에 딱 맞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시나리오 상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는 새로운 AI 인터페이스가 마케팅 혁명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라는 기사고 이제 이 아테나 마케팅 현장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케팅의 검색 시대를 끝내고 대화 시대로 가는데 과거의 방식에는 마케터들이 복잡한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는데 수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테나의 혁신은 마케터가 마치 동료에게 말하듯 지난달 성과가 좋았던 고객층을 찾아서 이메일 캠페인을 시작해줘라고 명령하면 AI가 즉시 실행을 합니다. 복잡한 UI 대신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업무의 중심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LLM, 그 대화형 챗봇을 써보신 분들은 계속 쓰잖아요. 이거 이제 못 끊어요. 스마트폰 쓴 다음에 다시 못 돌아가는 것처럼 이미 이거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락인이 되고 편해지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서 실행하는데 며칠이 걸렸다면 아테나는 이를 단 몇 분 수준으로 단축을 시킨다고 합니다. 단순히 답변만 하는 챗봇이 아니라 제타의 방대한 데이터셋에 직접 접근하여 실제 캠페인까지 집행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니네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지만 이거 이미 베타 테스트 써보고 있는 기업들에서 나온 증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UFC랑 WWE 레슬링하는 거기가 베타 테스트를 쓰는데 대표로 CES에 나와서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다음은 초개인화의 완성인데 아테나는 실시간으로 수조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각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메시지를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전달합니다. 기존의 자동화가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였다면 아테나는 소비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는 광고 효율, ROI를 극대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이제 이 의도 처음에 얘네가 21년도에 상장할 때 데이터 플러스 AI는 이 의도다 이렇게 해서 상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던 거를 지금 이루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곡점에 다가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테나가 이 실시간으로 해주는 적합한 메시지를 적합한 시간에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저도 어떤 명품 브랜드를 하나 샀는데 그거를 뭘 살까 막 검색을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거 괜찮네 하고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괜히 샀나? 더 이쁜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데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후회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는 잘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시점 내가 검색할 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늦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가 늦고 내가 무엇을 진짜 살 건지에 대한 그런 의도 파악도 늦기 때문에 광고비가 일단 날라가죠.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한 회사는 기회비용도 날라가요. 적절히 제때 광고가 갔다면 이 사람이 이걸 샀을 텐데 내 브랜드를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광고비도 버리고 이들 수 있는 기회비용도 날려버린 거죠. 만약에 얘가 제타를 썼다면 다르겠지만 한국에는 일단 제타가 그렇게 큰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아직 미국을 위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인의 90% 이상을 얘네가 데이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은 미국 사람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샀으며 어떤 걸 사고 싶어 하는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과거 구매 기록과 오프라인까지 정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고 다 동의하에 얻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제타의 해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데이터를 가져가는 행동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AI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이 데이터 먹이가 필요한데 얘를 학습시키려면 그 먹이가 다 차단돼 있습니다. 이건 오픈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프라이빗한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서도 나오지만 독보적인 데이터 경쟁력인데 아테나가 강력한 이유는 기술 자체도 훌륭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제타의 독점적 이 누군지가 추정되는 이 데이터 약 2.4억 명 이상의 성인 데이터 이거 미국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5억 명 정도가 지금 추산돼요. 에드윅은 이 결합이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마케팅 산업 전체의 운영체제,
OS를 바꾸는 혁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앞에 본 CES 인터뷰가 우리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재무적 자신감을 보여줬다면 이 에드윅 기사는 우리의 기술이 구체적으로 왜 압도적인가라는 제품의 경쟁 우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타는 마케터의 일손을 돕는 보조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 마케팅 요원, 요즘에 핫한 이 에이전트를 팔고 있으며 이것이 26년 이후 제타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진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이전틱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걸로 돈을 버는 기업이 제타라는 소리예요. 근데 주가는 왜 그런가요? 할 수 있지만 저도 몰라요. 이게 왜 싼지 모르겠습니다. 공매도 이것 때문에 그렇고 신뢰를 살짝 잃어버렸다고 한들 증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모멘텀이 많은데 시장은 원래 비이성적입니다. 다 이성적이면 모두가 돈을 벌었겠죠? 근데 이게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짜고 그 결과값에 따라서 뭐 틀리면 그거에 대한 손실을 내가 보는 거고 맞다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손익비가 중요한데 제타는 손익비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인 주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26년 연말을 맞이할 때 제타가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던스대로 되고 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말이에요. 제타가 24불에서 지금 너무나 큰 하락, 30% 이상 하락했는데 그거에 따른 많은 주주분들이 또 물려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회로서 이런 적은 가격대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치만 우리가 이런 소형주를 하는 이유가 10%, 뭐 20%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2배, 많게는 뭐 3배 이런 식으로 높은 수익률을 받기 위해 손익비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 이런 변동성을 견디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10% 20%할 거면 애초에 지수 사면은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지고 변동성을 내가 짊어지겠다 했을 때는 이 정도 수익률을 바라는 건데 결국에 제타는 제가 생각하는 적정가는 일단 50불이 평균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40불, 50불대에서 놀아야 되는 기업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죠.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애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지만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니까 제 의견 이런 시나리오와 가지고 계신 시나리오 의견과 합쳐서 꼭 본인이 결정해서 신중한 결정을 꼭 하셔야 되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재무적으로 좋고 스토리가 좋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그 점은 체크하셔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타 주주시거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